차별금지 법안을 독단적으로 입법 추진하려는 진보 정치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는 사회적 합의 없는 단독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겪으며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에도 큰 변화가 생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인식 변화 조사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870만 노인 복음화를 위해 기독교 신우회를 조직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된 신현파 목사가 임기에 들어가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종교인 학살 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포괄적인 법안으로 현재 4개의 관련 발의안이 나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독교계는 이 법이 개인 신념에 따른 반대나 비판까지 혐오와 차별로 간주해 국민과 사회 체제를 위협하는 역차별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야권에선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하려는 독단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교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대 목소리는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은 대다수 국민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알더라도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갈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공청회가 25일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공청회는 민주당 추천 인사 3명만 진술하는 반쪽짜리로 끝났습니다. 그 시각 국회 앞 정문에는 민주당의 독단적인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규탄한다는 기독교계와 시민들의 시위가 빗발쳤습니다. 502개 시민단체가 속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은 법사위 전체 회의가 아니라 일소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법률 제정을 위해 필요한 국회법의 공청회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 없는 법적 효력 없는 찬성자만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위한 원천 무효이다. 사회적 합의도 없고 국민이 반대하는 공청회를 철폐하라. 국회 의석 점유율 57%를 보유한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하려는 독단적 행보를 보이면서 기독교계와 단체의 반발은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공청회가 열린 당일 비판 성명서를 내고 밀실에서 찬성자들만의 논리로 국민 뜻을 왜곡하려는 모렴치한 권한 남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기독 법조인들의 모임인 복음법률가회와 국민의힘 기독인회 등도 국민적 합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차별금지법을 독단적으로 입법하려는 건 국민 기만이라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기독 청년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10년간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문제점을 알려온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 23일부터 국회 앞에서 텐트를 치고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위험이 절대 없을 때를 제로로 보고 발의되어서 있는 상태를 50으로 보고 통과된 것을 100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몇 점 정도의 위기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90이다. 그래서 그것이 이 온도가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성도들에게, 국민들에게. 진평현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와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군구 기독교 총연합회 등 기독교계는 차별금지법이 철회될 때까지 지역구 위원들과 시민에게 차금법의 위험성을 알리는 동시에 대규모 반대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29일과 내달 5일에는 전북 전주 오거리 광장과 광주시 금남로 일대에서 반대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코로나 기간 온라인 예배를 드려왔던 성도 10명 중 7명은 거리 두기가 해제돼도 바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고 대답한 사람도 3년 새 크게 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하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기아대책,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한국교회 성도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포스트 코로나 인식변화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가 끝나가는 대전환과 변혁의 시기,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문명사적인 대전환기에 교회가 과연 희망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또 위기를 뛰어넘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잘못 염려가 되는 때에 그 길을 만드는 통계적이고도 과학적인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주목할 점은 온라인 예배를 드려왔던 교인 상당수가 거리두기 해제 후에도 현장 예배 참석을 망설였던 겁니다. 10명 중 7명은 일정 기간 상황을 지켜본 후 현장 예배에 참석하거나 참석을 확신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개신교인 3분의 1 이상이 코로나 이전보다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고 답해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코로나 상태가 계속되니까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신앙 수준이 다 떨어져 버리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이제 하반기 때 다시 해제가 되면 교회에서 얼마나 이걸 회복할지가 이제 큰 관건인데, 이게 성도들은 진정성 있는 교제가 있는 교회, 설교가 은혜로운 교회에 다니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이러한 응답에 교회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류영모 총회장은 성도들의 신앙 문제에 대해 교단 차원에서도 선도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디지털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작은 교회를 돕는 지원위원회를 꾸리고 이 밖에도 목회자와 평신도를 지원하는 여러 정책을 꾸준히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기독교 신우회를 조직하고 감사 예배를 서울 모처에서 드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기독교 신우회가 각 지역을 담당할 지회 대표 목회자와 상임 고문을 추대하며 대한노인회 870만 노인 복음화를 다짐했습니다. 오현근 기자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기독교 신우회를 조직하고 출범을 알리는 감사 예배를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했습니다. 대한노인회 기독교 신우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인 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영혼 구원을 위한 조직이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대한노인회 870만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오늘 학대 개편이 되어가지고 대한노인회 기독교 신우회로 이런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나라 노인이 모두가 하나님 품속으로 안기고 이 나라가 막 기독교 국가가 되는 일을 오늘부터 시작을 한다, 그런 생각으로. 대한노인회 기독교 신우회 지회는 사단법인 지구촌 사랑의 쌀 나눔 재단 소속의 지회와 지역의 교회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노인 공경과 효를 실천하게 됩니다. 이에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선구 목사가 대한노인회 기독교 신우회 초대 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세계에 유례 없는 얘기고,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를 새로 쓸 수 있고 세계 기독교 역사를 새로 쓰는 일에 여러분들이 오늘 대표권을 받으셨고, 거기에 한 부분에 하나님께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 임명받으신 겁니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요. 이날 대한노인회 기독교 신우회 상임 고문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와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원로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곽선희 목사와 김명형 목사, 김삼환 목사 등 교계 대표 원로들과 함께 총 9명이 상임 고문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또 목회자인 대한노인회 김호일 중앙회장이 초대 총재로서 노인 복음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신임 총회장인 앞회중앙교회 신연파 목사가 임기에 앞서 포부를 밝혔습니다. 신 목사는 기후위기 관련 정책 수립과 전도 강화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청년과 청소년, 어린이 세대를 위한 목회 환경 개선 방안과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교단적 대책 구상을 내세웠습니다. 신 목사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새로운 목회 철학으로 혁신할 때라며 교단 공동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 이 시대에 희망을 주는 교단이 될 줄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기독교인 등 종교인 학살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제33차 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의결했다고 지난 25일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더불어 역사적인 맥락에서의 학살 피해의 원인과 성격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전쟁 전후 기독교 탄압 관련 접수된 사건은 약 38건이지만 실제 희생자는 전체 1,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배에 목말랐던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장 더콜 컨퍼런스가 오는 8월 파주 오산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에서 개최됩니다. 더콜 컨퍼런스는 다윗의 열쇠, 제이어스, 아이자야 61, 카르디아 등 6개 단체가 연합 주관합니다. 주제는 부르심이며 찬양과 말씀, 기도를 통해 무너졌던 내면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세계 월경의 날을 맞아 2022 베이직 포 걸스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올해로 8회차를 맞은 베이직 포 걸스는 아프리카 여아들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캠페인으로 참가 희망자들은 DIY 면생리대 키트 제작 또는 해외 배송비 후원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작된 면생리대는 아프리카 여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캠페인 후원금 전액은 인권 기반의 성교육 진행 등에 쓰일 계획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대법원이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삭감하되 고용을 보장하는 이른바 임금 피크제가 불합리한 연령 차별이라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노사 합의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 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고령자 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원심의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 상승세와 관련해 농가의 사료 구입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경기도 안성의 축산물 생산 현장에서 관계자들과 만나 최근의 돼지고기 도매 가격 상승세는 사료비와 육류 수입 단가 등이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농가 사료 지원 등과 관련한 예산을 기존 3,550억 원에서 추경을 통해 1조 5천억 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5대 그룹이 대규모 투자와 함께 26만 명 이상의 국내 채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6일 삼성과 SK, 현대차와 LG, 롯데가 각각 발표한 투자 고용 계획에 따르면 5대 그룹이 향후 5년간 국내에서 신규 채용할 인원은 최소 26만 명 이상으로 분석됐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저성장 시대 진입과 주요 기업들의 공채 채용 폐지로 대기업 채용 시장이 많이 위축됐지만 이번 주요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채용 계획 발표로 다시 채용의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가사 근로자도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됩니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다음 달 16일 가사 근로자법의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행령은 가사 근로자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사 근로자는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부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부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중국이 남태평양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FTA 부상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AFP 통신이 25일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이 남태평양 8개국을 순방하는 26일부터 방문국들과 남태평양 10개 소국에 대한 중국의 수백만 달러 규모 지원, 중국과 남태평양 국가들 간의 FTA 전망 등이 포함된 포괄적 개발 비전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정식 추진되면 중국 견제에 방점이 찍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서는 포석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비드 멜페스 세계은행 총재가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식품, 에너지, 비료 가격이 치솟고 있다며 전 세계적인 불황을 경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멜페스 총리는 25일 미국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한 행사에서 세계 4위 경제대국인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상당히 둔화했다며 유럽, 중국, 미국도 더딘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여타 지역에서도 비료 생산 감소 등으로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기아가 확산하면서 아기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개도 지역 칵사리 난민 캠프에서는 영양실조와 기아로 쌍둥이가 출생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먹거리가 없다 보니 엄마들도 굶주리면서 수유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25살의 한 아기 엄마는 설탕물을 구걸하는데 못 구하면 그저 아기와 함께 눕고 울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구 1,500만 명의 소말리아는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들어 곡물이 마르고 동물 사체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중동이 모래폭풍 때문에 매년 10조 원이 넘는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CNN 보도에 따르면 올해 중동에서는 모래폭풍의 빈도와 강도가 훨씬 심해졌습니다. 오렌지색 모래폭풍의 피해가 가장 심한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는 회사와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란과 쿠웨이트는 각각 항공기와 선박 운항을 중지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이런 재난으로 중동 지역이 겪는 경제 피해가 연간 130억 달러, 약 16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간 풍속이 초속 15m 안팎으로 비닐하우스나 간판이 날아갈 수 있는 정도이니 시설물 점검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이 25도, 대전은 2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부산이 27도, 제주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치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계각층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반발이 많다는 건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걸 방증합니다. 정치권에선 늘 국민의 생각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의 문제가 무엇인지 재검토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정치권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